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 황우여 전 대표의 발언이 요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임무가 있다고 하겠는데, 당초 예상되기로는 한 2개월 정도 뒤에 새 당대표를 뽑는 것으로 이렇게들 지금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이 7월 말에서 8월경으로 전당대회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등판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런 그 전당대회 등판 시점 관련한 발언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아침에 그 SBS에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채널 A에도 출연하고 TV조선에도 출연해서 여러 가지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질문은 비슷한데, 근데 아침에도 지금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라고 못 바뀌는 그렇지만 하여간 6월 말에서 7월 초가 아니고 7월 말에서 8월 초를 이렇게 의미하는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것도 큰 그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그 채널 A하고 그다음에 TV조선 등에도 출연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8월 말에 있습니다. 이런 그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과 좀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 정무적인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얼핏 보면 좀 허허실실, 어당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그다음에 허허실실 이런 게 있지만, 워낙 그 당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총리도 하고 여러 가지 당의 주요 직책도 많이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5선의 국회의원이고 정치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노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혹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등판 이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과연 그런 것인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리더십, 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혹시 자기가 그 전당대회 일정을 늦춰놔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노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거 갖고 시비를 걸기가 어려운 게, 전당대회가 연기가 되면은 이게 무슨 특정인,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그 당권 주자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당권을 좀 준비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을 이끌고 총선의 어떤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나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유승민이나 윤상현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한번 차기 당권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당내 그 당권 그 예비 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와는 별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임이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상민, 본인이 영입한 인물들이 이제 이상민 의원이 있고 김용주 부의장 등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우선 이상민 의원과도 일주일 내에 회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용주 부의장하고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기로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이제 측근들 의원의 그 발언에 의하면은 언론 노출이 앞으로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향후 동정관에서 듣고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으로부터 이번 그 당권 도전에 대한 설득이 자꾸 이어지니까 지금 전대 출마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측근 누구에게도 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질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도로 연기가 되고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식지 않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뒷받침이 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거야 힘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초법적인 이런 거 폭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걸 맞서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과연 그 22대에서는 더 험악해졌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점에서는 뭐 유승민이나 이런 예를 들면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이 과연 그 이재명 조국과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우려, 걱정도 사실 그들에겐 제기되는 게 사실이고 뭐 나경원 의원도 훌륭한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그런 강한 전투력, 그다음에 순발력, 발군의 어떤 그런 그 대응력 이런 것들은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자기 당권을 적극 이렇게 권유하는 이런 목소리가 주변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당대표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야의 폭주에 맞서 싸우는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당장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기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장 그 보궐선거에서도 어떤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검토 대상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권 도전을 안 한다. 그건 또 그거대로 그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1년 뒤에 보궐선거가 있고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뭐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혹시 성적이 뭐 너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3년 뒤에 대선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짧게는 1년 뒤 이제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2년 뒤인데 그때까지도 지금 이 폭주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3년 뒤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차기 대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너무 좌고 오면 하는 것보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갖고 그 다음 단계 지방선거 나가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 나간다.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이제 좀 만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생각해서 만류하는 목소리들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소중한 이 도중에 혹시 잘못돼가지고 꺾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럴 경우에 차기 대선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점들을 뭐 또 이런 건 있죠. 그냥 뺏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직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뭐 잊혀질 그 우려가 있죠. 정치인이 잊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같이 고민해서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정치 여건도 한동훈이 등판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도 함께 고려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